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상이 형입니다. 베스트셀러 완전 소화 시리즈 그 첫 번째 책으로 다루고 있는 4월의 책 내면 소통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세 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는데 이 문제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문제, 나와 타인과의 문제, 그리고 나와 사물, 세상과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자신과 내가 문제가 있고, 타인과 문제가 있고, 세상과의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문제 있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건, 그리고 고쳐야 할 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 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나 자신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러면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쉽겠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럼 나를 바꾸지 뭐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하길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가 바뀌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 마인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문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범주의 존재를 각기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다는 것은 세 가지 범주와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자기 조절력입니다. 나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 바로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인 관계력,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하고요. 타인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세 번째, 자기 동기력.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열정을 갖고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과의 소통 능력이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 자기 조절력입니다. 자기 조절력이 타인에게 투사된 것이 대인 관계력이고 사물에 투사된 것이 자기 동기력이기 때문이죠.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와의 소통을 부정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자기와의 소통을 어려워하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마음 근력이 약할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타인과 세상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조절력입니다.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기 조절력, 모든 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자기 조절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내가 나를 존중하고 조절하는 능력. 하위 요소로는 감정 조절력, 긍정성, 자기 절제, 충동 통제력, 성실성, 도덕성, 정직성, 끈기, 집념 등이 포함합니다.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자기 조절력이 강화됩니다. 셀프 토크가 가능한 우리는 이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 자아와 배경 자아를 인식하고 구분해내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주차 첫 번째 영상 때 이 경험 자아와 배경 자아를 이야기했었죠. 이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 텀블러를 들고 있는 경험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배경 자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구분해내는 능력이 바로 이 경험 자아와 배경 자아를 인식하고 구분해낼 때 자기 조절력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들고 있으면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는 언제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자는 주체죠. 바라봄을 당하는 객체이고요. 바라보는 주체입니다.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볼게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는 것은 바로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배경자입니다.
만약에 햄버거를 다 먹고 아 배부르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 배부르다 라고 혼잣말을 한 것은 바로 경험자아입니다. 그럼 배경자는 무엇일까요? 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경험자를 바라보는 것이 배경자아입니다. 경험자아에게는 감정과 느낌이 있지만 배경자아는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자아를 알아차릴 때 감정이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자아를 바라봄으로써 거리를 두고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마음근력 훈련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짜증을 느끼고 있는 나와 그 짜증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아를 바라보는 배경자. 진정한 감정 조절의 의미는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 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력은 서로 구분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의 감정과 생각, 의도를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력입니다. 조절이라고 하면 이 의미를 조금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절에는 억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약 조절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억제 기능을 이야기해 볼게요. 훗날의 건강을 위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자동화된 습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처럼 습관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조절뿐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을 견뎌내는 능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ADHD 환자, 약물 중독자, 도박 중독자 등을 관찰한 결과 이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는데 관여하는 뇌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기 조절력이 강한 사람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잘 중독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제 강약 조절의 기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스태미너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한 에너지 조절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중요도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해가며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나 주의력,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고 덜 필요할 때 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자기 조절력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강한 사람은 집중력이 높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중요한 일을 할 때요. 무한하지 않은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해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 조절력을 에너지 분배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마음근력 훈련을 한다는 건 아주 유능한 페이스메이커를 내 내면에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조절력 향상을 위해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훈련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이 길러져 더욱 집중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 때 MFC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이 활성화되며 강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력입니다. 이 대인관계력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이나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고 타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위 요소로는 공감 능력, 관계성, 자기 표현력 등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전될 경우 우리 뇌는 마치 몸이 다친 것처럼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와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타인과의 갈등, 일방적으로 차이거나 헤어질 때 몸의 상처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낍니다. 물리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이 뇌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이에요. 사고를 당했을 때, 감기 몸살을 앓을 때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만큼 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신체적 훼손만큼이나 치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 감정, 의도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역시 기본은 자기 조절력이죠.
나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핵심 중추 역시 MPFC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러니 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역지사지 능력. 만약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MPFC 기능이 약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만 3세 반 무렵에 생기는데요. 이전에는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MPFC 신경망이 잘 발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절하고 타인을 존중, 배려하고 사교적인 활동을 잘합니다. 대인 관계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보입니다. 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환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동기력, 세상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발휘하는 능력인데요. 하위 요소로는 내재 동기, 자율성, 유능성, 열정 등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자기 동기력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 하는 일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어야 그 입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세상을 결정한다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 성장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에 따라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동기력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기반은 세상 일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내재 동기이며 이는 자율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율성은 내 삶과 환경의 주인이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믿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하는 일일 때 우리는 더 열정을 갖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입사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았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원한 회사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자율성을 완벽히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재 동기가 약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바로 자기 동기력이에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긍정성이 생기고 강한 자기 동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성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MPFC를 중심으로 한 신경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벌써 또 촬영을 시작한 지 22분이 지나고 있네요. 2023년 4월의 배완소 내면소통 2주차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는 MPFC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전두엽 피질. 다음 시간에는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 힘의 바탕이 되는 MPF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이 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Lights are on.